우리가 보통 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정말 내 선택의 결과였을까요? 내 인생의 성공 또 실패가 정말 온전히 나만의 몫일까요? 자,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던 것들을 뿌리부터 흔들어 볼 세 가지 사고 실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막 눈을 떴습니다. 근데 익숙한 내 방 천장도 아니고 시끄러운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. 내가 누군지, 어디서 왔는지, 심지어 어젯밤에 뭘 했는지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말 그대로 완벽한 백지 상태인 거죠. 주위를 이렇게 슥 둘러보니까 끝도 없는 하얀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. 내 몸을 내려다보니까 뭐랄까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반투명한 윤곽만 보이고요. 마치 내가 실체가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. 바로 그때 눈앞에 거대한 스크린 하나가 딱 나타납니다. 그리고 거기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. 당신의 세계를 만드세요. 이제부터 당신은 앞으로 당신이 태어나게 될 사회의 모든 규칙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. 네,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사고 실험, 무지의 장막의 출발점입니다. 임무는 아주 간단해요. 이 새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는 겁니다. 화면을 보니까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법은 어떻게 할지, 제도는 어떻게 만들지, 개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할지, 부는 또 어떻게 나눌지,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의 경계선까지. 이건 새로운 세상의 창조주가 된 거나 다름없죠.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이 당신 손에 쥐어진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당신이 이 사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. 내가 남성일지 여성일지, 부유한 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, 어떤 인종이나 성 정체성을 가질지, 건강할지 아닐지,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. 이게 바로 철학자 존 롤스가 제안한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입니다. 롤스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 중립적인 상태,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에 놓였을 때 비로소 가장 공정한 사회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봤어요. 왜냐하면요, 내가 혹시라도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과연 인간이 내가 가진 편견이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까지 중립적이 될 수 있을까? 사실 롤스 본인도 이게 현실에선 불가능한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가상적인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. 사회 전체의 공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시선을 한번 나 자신에게로 돌려볼까요? 내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정말 전부 다 내 책임이 맞을까요? 바로 여기서 도덕적 운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. 도덕적 운이라는 건요, 쉽게 말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우연한 요소 때문에 행동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사람들이 오직 그 결과만 보고 도덕적으로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. 이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닌가요?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이 도덕적 운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. 결과에 따른 결과적 운, 내가 처한 상황에 따른 상황적 운,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른 구성적 운, 그리고 나 이전의 모든 원인들에 의한 인과적 운입니다.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개념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. 자, 결과적 운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, 바로 술집 싸움입니다. 여기 톰과 레리가 있어요. 둘 다 똑같이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주먹을 한 대 날렸습니다. 톰이 때린 사람은 그냥 멍이 좀 들었고 톰은 그냥 집에 갔어요. 그런데 레리가 때린 사람은 정말 운이 없게도 잘못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결국 레리는 과실치사 혐의로 몇 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죠. 보세요. 둘은 완전히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순전히 통제 불가능한 운이 만든 결과 때문에 도덕적 책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. 다른 종류의 운도 한번 볼까요? 먼저 상황적 운입니다. 마커스는 주먹을 날리기 바로 직전이었어요.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바로 그 순간 화재 경보가 울려서 싸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
레리와 마음은 똑같았지만 그는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았죠. 구성적 운도 있어요. 스테파니는 레리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지만 과거에 겪었던 학대로 인한 정신질환이 참작돼서 책임을 덜게 됐습니다. 그녀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운이 그녀의 운명을 바꾼 셈이죠. 그럼 다시 레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. 그날 레리가 좀 피곤했고 원래 성격이 약간 공격적인 편이었다고 해봅시다. 그런데 레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게 한 유전자를 직접 골랐을까요? 아니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랄지 본인이 결정했나요? 아니죠.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은 전부 그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. 이게 바로 인과적 운이에요.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원인들의 연쇄 반응일 뿐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걸까요? 자, 이 모든 사고 실험들은 결국 우리를 더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갑니다. 우리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것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? 그리고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말한 존재, 당위 문제가 있습니다.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세상이 현재 어떠하다는 사실, is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도덕적 의무, ought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과 가치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떻게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잖아요. 사람들은 보통 그 근거를 첫째, 종교나 영적인 가르침에서 찾거나 둘째,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에 의존하거나 셋째, 과학과 이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. 근데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사실 완벽하고 단단한 기반이 되기에는 좀 심각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. 먼저 종교를 볼까요?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 객관적인 도덕의 진리가 되려면 그 종교 자체가 객관적으로 참이어야만 하겠죠. 하지만 이건 증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믿음, 즉 신념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. 그럼 감정은 어떨까요? 역겹다거나 불쌍하다 같은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되지만 지극히 주관적입니다.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문화나 교육,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바뀌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과학과 이성입니다. 어떤 철학자들은 의식을 가진 존재의 웰빙, 즉 안녕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주장합니다.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? 하지만 이 주장 안에는 사실 우리는 웰빙을 극대화해야만 한다는 증명되지 않은 당위가 슬쩍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. 왜 우리가 웰빙을 극대화해야 하는 게 우주적인 진리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? 이성만으로는 그 이유를 완벽하게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렇게 따져보니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것 같네요.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그냥 모든 걸 허무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아닙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논리 너머에 조금 다른 종류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아인슈타인이 남긴 이 말을 한번 보세요. 우리가 나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내가 겪는 모든 일, 내가 가진 모든 성향이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인과관계의 한 부분이라면 한 개인에게 절대적인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바로 여기에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. 완벽한 공정함이나 객관적인 선악의 기준을 찾는 대신에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운명의 복권 게임 속에서 저마다 다른 패를 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것, 그리고 그 깊은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연민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도덕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. 잘못은 바로잡으려 노력하되 그 행동을 한 사람 역시 수많은 통제 불가능한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사고 실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의 내가 나인 것이,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 것이 그저 수많은 우연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비난 대신 이해를, 심판 대신 연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.